할머니, 왜 냄새 나요? 그 한마디는 69세 이정희 씨의 마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자신의 손자가 무심코 던진 말이었지만 그녀는 그날 이후로 거울을 볼 때마다 자꾸 코를 찡그리게 되었습니다. 나한테서 정말 그런 냄새가 나는 걸까? 정희 씨는 평생 깔끔한 걸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씻고 옷도 정갈하게 입고 다녔죠. 하지만 손자가 말한 그 냄새는 그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정희 씨는 손주가 놀러와도 무릎에 앉히지 않았고 안아달라는 말을 해도 자신이 먼저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년층 건강을 전문으로 45년 넘게 진료해온 노화관리 전문가 장성민 박사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문제 중에서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사실 아무도 쉽게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냄새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그런 적 없어. 깨끗하게 씻고 다니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천 명의 시니어들을 진료한 제 경험에 따르면 60세가 넘은 분들 중 대부분은 본인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서 특유의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정작 본인은 평생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들도 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엄마, 좀 냄새 나요. 아버지, 방 좀 환기해요. 이런 말은 너무나 예민한 주제라서 차마 꺼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느 날 제 진료실을 찾은 71세 이창섭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 요즘은 손주들이 제 방에 안 들어오려고 해요. 들어오면 창문부터 열더라고요. 혹시 저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정직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 혹시 자주 샤워는 하시나요? 그리고 어떤 부위를 집중적으로 씻으시나요? 창섭 어르신은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매일 하죠. 그런데 그냥 대충 비누칠하고 끝내요. 왜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렇습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가 단순히 위생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이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냄새가 난다는 건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노년층에서 나는 독특한 채취는 학계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연구된 과학적인 결과물입니다. 여러 가지 생리적 변화로 인해 냄새가 생깁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1. 땀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문제. 나이가 들면 땀샘 활동이 둔해지면서 땀이 덜 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땀이 안 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땀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땀이 줄어들면 그만큼 피부에 남는 찌꺼기와 독소가 많아지고 이것이 세균의 먹이가 되며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2. 피지 성분 변화. 노화가 진행되면 피부에서 분비되는 피지의 성분이 달라집니다. 특히 노렌RNONANAL이라는 지방산이 증가하는데 이 물질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노인 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물질은 젊은 사람의 몸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지만 50세 이후부터 점차 증가해 70대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3. 침 분비량 감소. 나이가 들면 구강 건조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침은 입속 세균을 제거하고 산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침이 줄어들면 입냄새가 심해지고 이 냄새가 전신 냄새로까지 확산되기도 합니다. 특히 말수가 적어지고 물을 덜 마시는 분일수록 이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매일 씻고 옷도 자주 갈아입는데 왜 냄새가 나는 걸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씻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 전체를 골고루 씻는 것이 아니라 대충 손발이나 가슴 정도만 문지르고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냄새의 핵심은 바로 숨겨진 부위에서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아무리 자주 샤워해도 냄새는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어디를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를 바꿔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방법을 제가 45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며 효과를 검증한 방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시면 단 3분의 관리로 냄새를 9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 이 영상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주, 자녀, 이웃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마음껏 껴안고 웃을 수 있는 삶을 되찾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잠시 멈추고 이 영상이 필요할 누군가가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강 지혜를 꾸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했으니 이제는 그 냄새가 만들어지는 핵심 부위와 이를 없애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볼 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냄새의 실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씻는데 왜 냄새가 나죠? 라고 묻습니다. 그 이유는 냄새의 90% 이상이 발생하는 세 곳을 정확히 씻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바로 살이 접히는 부위입니다. 목 뒤, 겨드랑이, 가슴 및 배꼽 주변,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등. 우리 몸에는 살과 살이 맞닿아 통풍이 잘 되지 않는 부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위들은 땀과 피지, 각질이 쌓이기 쉽고 자주 닿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씻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정희 씨 역시 처음엔 매일 샤워를 하니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제가 권해드린 대로 귀 뒤, 뒷목, 겨드랑이 아래쪽까지 꼼꼼히 닦는 습관을 들이자 몇 주 지나지 않아 손주가 다시 품에 안기더라고 눈물로 고백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털이 많은 부위입니다. 겨드랑이, 두피, 그리고 남성의 경우 가슴털이나 복부의 잔털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털이 많으면 땀과 피지가 엉겨 붙기 쉽고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곧바로 냄새의 온상이 됩니다. 두피 역시 많은 분들이 소홀히 여기는 곳입니다. 샴푸로 대충 감기보다는 손끝을 이용해 두피 전체를 마사지하듯 꼼꼼하게 씻어야 합니다. 머리카락보다 두피가 더 중요합니다.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머리에서 희귀한 냄새가 난다는 손녀의 말에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는데 두피를 매일 마사지하듯 감는 습관을 들이고 나서 그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땀이 많이 나는 부위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발, 발가락 사이, 손바닥, 엉덩이입니다. 특히 발은 하루 종일 양말과 신발 속에 갇혀 있어서 통풍이 어렵고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발냄새가 심할 경우 양말뿐 아니라 신발 내부에도 냄새가 스며듭니다. 이창섭 어르신은 자신이 신발을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며느리가 방문할 때마다 문을 열자마자 창문부터 여는 모습을 보고 자존심이 상하셨답니다. 하지만 발을 씻을 때 발가락 사이를 꼼꼼하게 닦고 완전히 건조시키는 습관을 들이신 뒤 며느리와의 거리도 마음의 거리도 가까워졌습니다. 이 세 부위를 제대로 씻는 데 필요한 시간은 고작 3분입니다. 그러나 이 3분이 당신의 하루를, 인간관계를, 심지어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샤워 시 유의해야 할 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의 유분막을 벗겨내어 오히려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8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비누도 가능한 한 향이 강하지 않은 순한 제품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은 샤워 후 완전히 말리기입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 겨드랑이, 가슴 밑 같은 곳은 물기가 남으면 그곳에서 세균이 번식하면서 악취를 만들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드라이기나 부드러운 타월을 이용해 완전히 건조해 주세요. 그리고 매일 샤워가 어렵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따뜻한 물에 20분 정도 반신욕을 하세요. 온탕에 몸을 담그면 모공이 열리고
평소 샤워로는 빠지지 않던 깊숙한 노폐물까지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습관 하나하나가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음은 외부로부터 냄새를 줄이기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씻는 것 외에 냄새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막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정화되고 체내 노폐물이 빠져나가면서 냄새가 줄어듭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은 노폐물 배출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햇볕 아래에서의 가벼운 산책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난 다리가 아파서 걷기 힘들어라고 말씀하시지만 걷기가 아니라 햇볕을 쬐는 것이 핵심입니다. 햇볕은 피부의 세균을 자연스럽게 줄여주고 심지어 기분까지 좋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옷과 침구 관리입니다.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해도 냄새는 옷이나 이불, 베개 등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속옷은 매일, 옷은 이틀에 한 번, 이불 커버나 베개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세탁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공기 환기입니다. 환기는 냄새를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특히 실내에서 오래 생활하는 어르신들은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10분씩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이 모든 걸 언제부터 실천할 것인가? 답은 오늘입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방금 알려드린 내용을 내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왜냐하면 냄새는 시간이 갈수록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냄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거리, 자신에 대한 자존감, 그리고 나이 들어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어보십니다. 씻는 거 말고 또 방법이 있나요?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냄새는 단순히 몸 밖에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몸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그리고 그것을 소화하는 장의 상태, 입안의 청결도 모두 노인 냄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음식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박순애 할머니는 평생 마늘을 좋아하셨답니다. 그런데 손녀가 할머니 입에서 냄새 나라는 말을 듣고 섭섭함과 동시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마늘이 문제일까? 정말 끊어야 할까? 사실 강한 향이 있는 음식들, 마늘, 양파, 부추 등은 단기적으로는 채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식품들은 항산화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몸 안의 활성산소를 줄이고 노화로 인해 생기는 독소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결국 꾸준히 섭취하면 오히려 냄새의 근원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마늘은 천연항생제라 불릴 만큼 강력한 살균 작용이 있으며 피부 표면의 염증 반응을 줄이고 몸속에서 발생하는 유해 세균 활동을 억제합니다. 즉, 몸 안이 깨끗해지면 밖으로 나는 냄새도 자연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마늘을 하루에 한 쪽 정도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은 수분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오이, 수박, 토마토, 배 같은 수분 많은 과일과 채소들은 자연스럽게 체내의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시켜 줍니다.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면 피부도 탱탱해지고 땀의 성분도 맑아집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물을 충분히 안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과일을 통해서라도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영자 할머니는 매일 오이 반 개씩 먹었더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냄새도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장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이 더러우면 그 안에 가스와 노폐물이 다시 혈액을 타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특유의 냄새를 만듭니다. 이런 과정을 장내 독소 재흡수라고 합니다.
이걸 막으려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해야 합니다. 현미, 잡곡, 고구마, 미역, 양배추 같은 음식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식재료들은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입냄새, 채취, 피부까지 좋아집니다. 하루 한 끼는 꼭 잡곡밥을 드시는 걸 권합니다. 다음은 구강위생입니다. 우리는 흔히 양치질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원인은 혀에 있습니다. 혀의 표면은 수많은 돌기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부패하면서 심한 입냄새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께 하루 한 번 혀 클리너를 사용하라고 권합니다. 약국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이 도구가 당신의 입에서 나는 냄새를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처음엔 구역질 날까봐 걱정했는데 익숙해지니 너무 개운하고 입에서 꽃향기 나는 것 같아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침 분비를 촉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침은 입안을 자연스럽게 씻어주는 세정제입니다. 침이 줄어들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세균 번식이 쉬워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무설탕 껌을 가볍게 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자일리톨 성분이 들어간 껌은 충치 예방에도 좋고 침 분비를 늘려줘서 입 냄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 한 가지, 커피와 술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많은 어르신들이 즐기시지만 냄새 문제에는 치명적입니다. 커피나 홍차 같은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유발해 수분을 빠르게 배출시킵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땀도 진해지고 피부에서 나는 냄새도 강해집니다. 알코올은 더욱 문제입니다. 술이 체내에서 분해될 때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은 아주 특이하고 강한 냄새를 만듭니다. 이게 땀과 함께 배출되면서 술 냄새와는 또 다른 노인 특유의 냄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는 하루 한두 잔, 술은 가능한 줄이거나 끊는 것을 권합니다. 대신 보리차, 둥글레차, 옥수수수염차 같은 순한 곡물차를 자주 드시면 냄새도 줄이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흡과 자세도 은근히 채취에 영향을 줍니다. 자세가 구부정하면 땀이 고이고 그 부위에서 냄새가 심해집니다. 척추를 곧게 펴고 배와 가슴이 눌리지 않게 앉는 습관만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몸 안에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 몸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저 하루 5분 조금만 더 신경 쓰는 것, 그것이 당신의 가족,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한 작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몸 안의 원인을 점검했고 씻는 습관과 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진짜 변화는 바로 생활 환경에서 시작되거든요. 먼저 옷과 속옷입니다. 매일 샤워를 해도 입고 있는 옷에서 냄새가 나면 그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옷을 아껴 입으십니다. 하루 입은 옷을 다음 날 또 입고 속옷도 이틀씩 입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젊었을 때와 다르게 노화된 피부에서는 피지와 땀의 분해가 빨라지고 세균이 더 쉽게 번식합니다. 한 번 입은 옷은 반드시 세탁해야 합니다. 특히 속옷은 하루에 한 번 면소재로 된 것을 입고 바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합성 섬유는 땀 흡수가 어려워 냄새를 더 오래 품습니다. 그리고 옷을 말릴 때는 가능하면 햇볕에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은 자연 소독제입니다. 햇볕에 말린 옷은 뽀송하고 냄새도 잘 사라집니다. 날이 흐린 날엔 실내에서도 완전히 말린 후 입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침구류와 베개입니다. 사람은 하루에 13을 침대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침대에 땀과 피지, 각질이 쌓이면 그곳이 바로 냄새의 진원이 됩니다. 이불, 시트, 베개 커버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세탁하세요. 베개 커버는 이틀에 한 번도 좋습니다.
특히 베개는 머리에서 나오는 기름이 많이 묻는 곳이라 냄새의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어떤 분은 10년째 같은 베개를 쓰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개나 이불은 12년에 한 번씩은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드기, 세균이 축적되면 냄새뿐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신발과 양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냄새가 옷으로 퍼지는 걸 막으려면 매일 양말을 갈아 신고 신발은 최소 2켤레 이상 번갈아 신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신은 신발은 24시간 이상 바람에 말려야 안쪽 습기가 빠지고 냄새도 사라집니다. 신발 안에는 베이킹소다를 살짝 뿌려 두세요. 베이킹소다는 냄새를 흡수해주는 자연 탈취제입니다. 신발장이나 방 안에서도 수지나 제습제를 놓아두면 공기 중 습기와 냄새 입자를 흡착해 더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환기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춥다, 먼지가 들어온다며 창문을 꼭 닫아두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냄새의 온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 2번 10분만이라도 창문을 열어 바람을 순환시키면 실내 공기가 맑아지고 냄새가 밖으로 나가면서 방 안이 훨씬 상쾌해집니다. 특히 아침 햇살과 함께 들이마시는 바람은 몸과 마음까지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화장실과 주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기와 냄새가 머물기 쉬운 공간이니 더 자주 환기하고 베이킹소다를 활용해 보세요. 냄새를 빨아들이는 저렴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바꿔가다 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으면 스스로도 더 당당해지고 가족들과의 거리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이영희 할머니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샤워도 하고 입도 헹구고 옷도 갈아입었는데도 손주가 안기지 않던 그때 너무 서러웠어요. 근데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등, 발가락, 베개, 이불까지 다 바꾸고 창문도 매일 열었더니 요즘은 손주가 저한테 뽀뽀까지 해줘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가슴도 찡했습니다. 냄새는 단지 냄새가 아니에요. 그건 거리의 시작이자 외로움의 씨앗입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로 그 거리를 다시 이어붙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당신의 냄새를 줄이는 핵심 습관들입니다. 매일 미지근한 물 마시기. 하루 6컵 이상, 아침에 1컵 꼭 시작하세요. 매일 20분 햇볕 아래 산책. 가벼운 걸음으로도 충분합니다. 살이 접히는 곳, 털 많은 부위, 발가락 사이 꼼꼼히 씻기. 샤워할 땐 순한 비누와 부드러운 타월 사용. 항산화 식품 섭취. 사과, 토마토, 마늘, 보라색 채소, 현미 등. 혀 클리너로 구강 청결 유지. 입냄새의 70%는 혀에서 시작됩니다. 옷과 침구 자주 세탁. 속옷은 매일, 이불과 베개는 일주일에 한 번. 신발은 번갈아 신고, 양말은 매일 갈아 신기. 발을 완전히 말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2번 환기. 특히 아침과 저녁 10분씩 바람 통하기. 이 모든 방법은 돈이 들지 않거나 아주 적게 드는 것들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귀찮다, 모른다는 이유로 그동안 방치해온 것들일 뿐입니다. 이제 용기 내어 작은 첫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당신의 변화는 당신 자신에게도 가족에게도 기적 같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당신처럼 외롭고 조용히 고민하는 다른 어르신들께도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냄새 때문에 고개 숙이지 마세요. 당신은 향기롭게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